알았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와 벌써 6월이 그쵸? 오늘 토요일이네요. 6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미션 동영상을 풀이 동영상을 올려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청동기 시대를 배웠죠. 청동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한 우리나라의 첫 국가 어디죠? 고조선! 예, 고조선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를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원전 2000년경에 1500년 무렵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면은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국, 당시 중국 나라였고요. 그리고 한나라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당국에, 중국에.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이제 만주 지역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한반도면 여기 우리 한반도 북쪽으로 여기를 우리는 만주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2000년에서 1500년 무렵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청동기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사람들은 구리에 주석이라는 광물을 섞어서 불에 녹여서 이제 청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청동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재료도 귀했고요. 이 구리나 뭐 주석이나 아연 이러한 것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로 거울, 방울, 검과 같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도구나 아니면 지배자의 검 아니면 장신구 등으로 쓰였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는 여전히 신석기 시대와 같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농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는 뭐가 있냐면요. 반바둑칼! 그렇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여기 돌로 만든 칼이죠. 이게 벼이삭을 자를 때 썼던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죠.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쫙 자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로는 곡식을 자르는 데 사용한 바로 이 반달돌칼. 바닥이 평평한 민무늬 토기인 그렇죠? 이렇게 모양이 없어요. 아무 미는 거 없다고 그래서 민무늬. 그래서 민무늬 토기. 청동으로 만든 동검. 여기 보이나요? 비파형 동검. 그리고 청동 방울.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지배자들이 들고 다녔던, 특히 제사장들이 이제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이 소리를 되게 신성시 사람들은 여겼답니다. 그리고 또는 청동 거울을 만들었어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큰 돌을 쌓아 만든 무덤이죠. 이렇게 아주 큰 돌, 그렇죠? 이렇게 돌을 고여놨다라고 해서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무덤이 크게 발달하고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는 벼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으니까 벼에 대한 수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곡식량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가진 재산, 그렇죠? 개인이 가진 재산을 우린 뭐라고 할까요? 개인의 재산이라 해서 사유재산이라고 한답니다. 사유재산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두 평등했던 신석기 시대, 이전에 신석기 시대는 평등했던 사회였는데 이전과 달리 청동기 시대에는 지배자, 그리고 지배를 받는 사람인 피지배자들이 생겨났죠. 커다란 고인돌은 이때 힘을 가졌던 지배자, 즉 이 시대 지배자를 군장이라 불렀는데요. 이 군장의 무덤이에요. 자, 왜냐하면 기술과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큰 규모의 고인돌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도구가 이제 청동기 시대의 부족은 지배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력을 키우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정복하여 이제 지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인데요. 이 고인돌을 만드는 것은 먼저 이렇게 흙에다가 땅을 파서 이제 커다란 돌을 먼저 2개를 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 덮개돌, 이게 덮개돌이고요. 이 덮개돌을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서
어떻게 이 흙들을 파내면 되겠죠. 이 커다란 도르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원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고인돌의 무게나 크기로 보아 이 군장의 힘도 어느 정도였을지, 더 강했을지 약했을지도 짐작을 한답니다. 자, 청동기 제작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동은요,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가 어려워 주로 검이나 제사도구, 장신구 등으로 만들어 사용했어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청동으로 검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부드러운 돌을 깎아서 검 모양의 이렇게 거푸집,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 붕어빵 기계 아나요? 예,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고 거푸집을 끈으로 단단히 묶은 뒤 여기다가 구리에 주석을 녹여서 만든 이 청동 샘물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거푸집에 부어진 청동 샘물이 이제 식으면서 거푸집과 청동검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분리해내듯이요. 그리고 숯불에 청동검을 갈아 거친 부분을 다듬고 날을 세우면 멋진 청동검이 완성이 된답니다. 자, 청동검의 등장과 사회 변화를 볼게요. 구리에 주석을 섞어서 불에 녹인 무엇을 사용해? 그렇죠. 청동을 사용해 도구를 만들었어요. 청동기는 만들기 어렵고 귀에서 주로 제사를 지내는 도구나 지배자의 검, 장신구 등으로 쓰였답니다. 자, 그러면 농업이 크게 발전하고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의 양이 늘어나면서 무엇을 많이 가진 자? 예, 사유재산이 이때 생기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는 농사를 했으니까 농지라고 하죠. 농사를 짓는 땅들, 그렇죠? 그래서 농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지배자와 이들을 지배하는 피지배자가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제사를 하고요. 부족을 다스리는 지배자인 이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예, 당시에 군장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고 다른 부족들과 싸우는 일도 나타났지요. 조선 퀴즈 보겠습니다. 청동기는 구리에 무엇을 섞어? 자석을 섞었나요? 네, 주석을 섞어서 불에 녹여 만든 것이죠. 청동기 시대 고인돌을 지배하는 메달로 짐작된다. 네, 그런가요? 청동기 시대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으로 짐작이 되죠.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당군항검이요. 고조선. 우리 처음에 사실은 조선이란 이름이 아니고, 고조선이란 이름이 아니고 조선이란 이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조선이 되었냐고요? 우리 훗날에 조선 이성계가 세운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우리의 역사 중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죠. 그 나라와 구분해 주기 위해서 앞고 옛고자를 써서 더 오래된 조선이다 해서 고조선이라고 이제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쑥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 생활을 견딘 곰이 여자로 변해서 환인의 아들 환웅, 그렇죠? 그 당시에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과 결혼하고 고조선을 세운 당군항검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 가나요? 자, 당군항검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은 하늘을 다스리는 환인에게, 그렇죠, 하늘의 신이죠,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지요. 그 뜻을 뭐라고 했어요?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아서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환희는 이 환웅의 뜻, 아들의 뜻을 알고 먼저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하다였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하여 아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의, 여기 태백산이요,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어요.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와 이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죠.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말했어요. 이것을 먹고 100년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은 잘 참아 여자가 되어
웅녀가 되었죠. 그래서 환웅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되니 이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이 도읍이라는 말은 수도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예, 그래서 단군 왕검은 아사달의 이제 수도를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라는 게 바로 우리 이련 스님이 쓰신 상금유사에 나오는 단군 왕검 이야기예요. 자, 단순히 단군 왕검 신화를 지어낸 신화라는 것은요, 우리 신들의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는 신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군 왕검 신화를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엔 그 전에 담긴 뜻을 알고 고조선이 세워진 당시 생활 모습을 우리는 이 단군 왕검 신화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 열쇠들을 하나씩 찾아볼까요?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고조선의 지배자가 하늘로부터 온 손자임을 내세워 뛰어난, 왠지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의 뛰어난 존재임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리고 환웅이 거느린 바람, 비, 구름은 모두 이제 다스리는 신화는 어디? 농사에 중요한 날씨와 관련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농경을 중요시하여 이제 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가 있죠. 또 곰과 호랑이 중 곰이 사람으로 변한 뒤 환웅과 결혼하였다는 것은요, 곰을 섬기는 집단, 즉 곰의 부족과 환웅의 집단, 그 하늘의 부족이죠. 하늘의 부족과 결합하여 호랑이를 섬기는 집단은 떨어져 나갔다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보이나요? 아마도 그러니까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을 섬기는 집단이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과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까 해주었는데요. 자,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은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죠. 하지만 우리는 왜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인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냐면요, 이후에 훗날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의 앞에 오래된 옛 고자를 써서 붙여진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을 구분을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고조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단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말하고 왕검은 나라를 이끄는 정치적 지배자를 말해요. 네. 자, 그럼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은요, 하늘을 지내는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고요.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잖아요. 단군 왕검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제정일치 사회라고 부른답니다. 네, 이렇게 제정일치 사회라고 부른답니다. 자, 곰이 사람이 되어 환웅과 결혼했다는 것은 곰을 숭배하는, 그렇죠? 집단이 환웅이 이끄는 집단과 합쳐졌음을 뜻하죠. 자, 바람, 비, 구름은 농사를 짓는 데 매우 중요한 날씨와 관련된 역할들을 하죠. 환웅이 이를 다스리는 신하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농사 또는 농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읽어볼까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가지고 환웅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다고 하죠. 초성 퀴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검색정일까요? 검색정이 뭐죠? 네,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단군 왕검이다. 그래서 1번, 환웅은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주며 술록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나요? 곰과 호랑이에서 술록은 우리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사슴 있죠, 사슴.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 썰매 끌 때 같이 끌어주는 걔가 술록이잖아요. 사슴이요. 예, 술록이 되는 방법을 알아주었나요? 아니죠.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탄생한 고조선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했을까요?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한반도와 오늘날 중국의 만주 지방에는
강력한 군장 세력이 주변 지역을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배자를 우리는 군장이라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졌고요. 1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당군한검이 고조선, 즉 조선을 건국했다고 하죠.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등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을 하죠. 기원전 2세기 초에는 중국에서 고조선으로 건너온 위만이 준왕을 놀아내고 왕위를 차지해 새로운 고조선의 왕이 되었죠. 여기 우리 2세기 하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2세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2세기. 그렇죠? 여기 세기를 여기 C로 써줘요. 2세기. 몇 년부터? 그렇죠.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이제 2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1세기는요? 1세기가 100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사에서는 0이라는 숫자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1부터 100년까지가 1세기가 되죠. 그럼 여기 말하는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을 얘기해요. 자, 이후 고조선은 더욱 발달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해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되지요. 하지만 기원전 2세기 말이니까 그렇죠? 한 190년, 180년 그 정도 되겠네요. 말에 한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죄송해요. 2세기 말이니까 190년이 아니라 108년, 109년, 그 다음에 200년이니까요. 그쵸?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고조선은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부 고조선인들은 한반도의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요. 마침내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이제 함락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였어요? 2세기 말이니까 몇 년도? 네, 기원전 1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자, 고조선이 발정하고 멸망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는 삼한 세력, 그렇죠?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삼한 세력과 여기 맨 위에 고구려, 옥저, 동해 등 여러 나라가 여기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생기게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고인돌, 타짜 모양을 닮았다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이나 비파형 동검은 이 고조선만의 독특한 문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보고 우리 고조선의 영역이라던가 문화 범위를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조선에서 건너온 위만은 누굴까요? 기원전 2세기니까 언젠가요? 그렇죠.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죠. 이 사이에 2세기 초니까 중간은 105년이 되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2세기 초에 중국의 혼란을 피해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건너왔다고 해요. 이때 위만은 상토를 들고 고조선에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고조선의 서북 지역을 지키던 일을 하던 이쪽 서쪽과 북쪽이니까 이쪽 지역이겠죠. 이쪽 지역을 지키던 위만이 이제 여기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은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요. 고조선 사람에게 여러 관직을 맡게 했어요. 그래서 위만이 한반도에 살던 고조선 사람이거나 중국 변방에 살며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구죠? 당군한검은 기원전 2330년에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건국했어요. 누가요? 단군왕검이 되겠죠? 단군이라는 뜻은
네, 여기 밑에도 나오려나? 안 나오네. 당군이라는 뜻은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제사 지내는 사람, 하늘에 무엇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이고요.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우리는 왕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군, 왕검, 한 사람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지배하기 때문에 정일치 사회라고 불러준댔죠. 네. 자, 고조선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후 무엇을 바탕으로 강력한 세력을 정정했나요? 문화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이거 바탕으로 시작한 게 고조선이고요. 이후에 철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누가? 바로 이 사람이죠. 네,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이후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지요. 기원전 108년, 그렇죠? 고조선은 한나라, 즉 한의 공격을 저항하다가 수도인 어디가 함락이 되나요? 네, 여기 보이나요? 왕검성이 함락되어 결국 멸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기원전 우리 BC라고도 해준댔죠? 기원전 2333년에 이제 건국을 해서 언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조선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야옹 스님이 쓴 삼국유사? 아니죠.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어요. 자, 오만이 고조선의 왕이 되었나요? 아니죠.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된 후 고조선은 철기 문화가 발전하고 더욱 세력이 강해졌죠. 네. 자, 마지막이네요. 고조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조선의 당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보면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고조선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개의 조항, 즉 8조법 아니면 범금 8조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데 현재는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조항 볼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그죠? 곡식은 우리는 벼나 쌀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쌀, 수수 이러한 걸 우리는 곡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을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고조선의 법을 살펴보면 고조선 사회는 생명을 중요시 여겼고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강한 죄를 물어서 사회 질서와 지배의 틀을 유지했어요. 또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었죠. 여기 보면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걸 자기 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죠. 그리고 노비를 삼는다는 조항을 통해 노비가 있었으면 노비의 주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분, 계급이 있는 신분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조선은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고 하니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왜? 기원전 108년. 그렇죠? 108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2333년에서 108년을 빼면 되죠. 얼마나 역사가 긴지. 자,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고조선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철기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농업에 발달했고요. 전쟁을 통해 주변 지역을 정복할 수가 있었죠. 또 고조선은 중국과 여러 세력을 연결하는 중개무역. 고조선이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 또는 다른 나라의 물자를 이제 또 다른 나라에다가
대파는 형식의 그걸 바로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에서 뭐 다른 나라, 외 같은 나라, 여기 일본이 있었죠. 일본에서 들여온 물건을 뭐 이제 중국으로 판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을 일본에 판다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었던 철이 잘 나는 변한 지역이 있었죠. 여기서 철을 들여서 어디 중국으로 판다거나,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가운데서 중개무역으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했죠. 자, 고조선 사람들이 민무늬 토기에 이렇게 민무늬,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에 곡식이나 음식을 저장하였고요. 옷은 삼배, 동물 털, 비단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집신을 신었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가죽신을 만들어 신었죠. 집도 기존의 움집과는 다른, 그렇죠? 신석기 시대는 움집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움집과는 다른 땅 위로 올려 지은 움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저제 살았다는 거죠. 그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요, 어떻게? 여기 땅을 먼저 이렇게 움푹 파였다 해서 움집이라고 생각해 달랬죠? 이게 땅을 좀 파고 여기를 한 50cm에서 1m 정도를 파고 이렇게 움집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청동기 시대에는 요 위로 올라오는 거야. 땅 위로 와서 이렇게 움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 지하에서 살았다면 이제 지상에서 살게 된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농경문 청동기에 담긴 사람들의 모습을 볼게요. 농경문 청동기는 따비로 땅을 가는 모습. 요거네요. 요게 따비라는 농기구예요. 요걸로 이제 땅을 갈아요. 그게 바로 따비인데요. 요걸로 이제 땅을 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토기에 이렇게 곡식을 담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괭이질을 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새겨진 청동판에 이 모습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청동기 시대의 한반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은 것 같아요. 농사를 짓게 살았죠. 그래서 농사를 중요시하며 농사 짓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자료가 되죠. 이 농경문 청동기, 이건 뭐냐면요, 요거는 무엇의 목적이었냐면, 우리 그 군장들이나 지배자들이나 이제 귀족들이 쓰던 이렇게 장식품이에요. 허리에 이렇게 달고 다녀요. 우리 허리띠 하면 거기 뭐 이렇게 장식품 있듯이 이렇게 달고 다녔던, 허리에 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요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죠, 생명 존중, 즉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고 강력한 권력으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사회였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우리 곡식으로 갚는다는 걸 알고 농경사회이며 개인의, 그렇죠? 곡식으로 갚은 거는 자기의 재산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재산, 즉 사유재산이죠. 여기 개인이란 말이 있으니까 개인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재산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고요? 사유재산. 그쵸? 이라고 합니다. 자,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노비제도가 있는 신분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노비라는 말이 있으니 신분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배, 동물 털, 비단으로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었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가죽신을 신기도 했죠. 그리고 곡식이나 음식을 담는 다양한 토기에 이렇게 무늬가 없는 토기, 그렇죠? 민무늬 토기에 담아 보관을 했어요. 집 짓는 기술도 발달하여서 땅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땅 밑으로 움푹 패여서 지었는데 요게 이제 땅 위로 이렇게 지어졌죠? 땅 위로 이제 지은 움집에서 살게 되었죠. 초성 퀴즈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8개의 밥인가요? 밥조항? 아니죠. 법조항. 8개의 법. 어떤 곳에서는요, 8개에서 8법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또 어떤 책에는 팔조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뭐 이게 같이 다 고조선의 8조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곡식이나 음식을 다양한 모양의
민무늬 독일에 담아 사용했어요. 물무늬 아니죠. 물무늬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물방울 무늬 이렇게 생겼나? 자, 아무튼 민무늬, 아무 무늬가 없어요. 민무늬 독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와, 선생님 목표가 30분 안에 끝내기였는데 지금 정확히 29분이에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칠게요.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화이팅!